C++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예외가 발생할 상황인지를 검사하는 부분과 또 예외를 발생시키는 부분, 그리고 그 발생되어진 예외를 처리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구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때에 따라서 예외 상황을 검사해서 예외를 발생시키는 일을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처리되어지기 때문에 그저 우리 프로그래머는 예외 처리 구문만 작성해주면 되었었는데, C++에서는 예외 상황을 검사하고 또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까지 프로그래머가 직접 처리해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트라이 블럭 내에서 예외가 발생되어질 코드들을 기술을 해주고, 그 안에서 예외가 발생되어질 것인지를 검사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외를 발생시켜 던져주는 그런 처리들을 기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트라이 블럭에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 이상의 캐치 블럭 내에서는 트라이 블럭 내에서 던져진 예외들을 각각 전달받아서 적절한 예외 상황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트라이 블럭 내에서는 보통 정상 상황에 대한 처리와 예외 발생 여부들을 검사하는 코드들이 위치하게 되어질 것이고, 각각의 캐치 블럭에서는 각 예외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처리를 해줄 것인가 라는 것들을 구분을 해서 기술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하나의 코드상에서 정상 상태의 코드와 예외 상태의 코드를 명료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특히 예외가 발생되어지고 나서는 그 예외는 던져지는 행위를 통해서 이후 정상적인 흐름과 별도의 메커니즘을 통해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된 이후의 코드의 진행에 대해서 다소간 신경을 덜 쓸 수 있게 되어지는 장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C++에서의 예외 처리의 기본 형식은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될 것이에요. 트라이 블럭 안에서 예외가 발생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문장들이 기본적으로 기술되어질 것이요. 그 문장들이 수행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예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의 조건문을 통해서 검사해보고, 그 예외 상황이 발생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진다라고 한다면 thro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예외 값을 던지는 구문을 기술해주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의 부분에서 예외 상황이 여러 종류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예외 상황별로 별도의 예외 값들을 던질 수 있도록 기술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던져진 예외 값들은 그 예외 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유형을 갖고 있는 캐치절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우리 C++의 예외는 기본적으로 기본 자료형의 타입들을 써주게 되어져요. 따라서 예외값 1번이 던져졌다라고 하면 이 예외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매개변수 타입을 갖고 있는 캐치절로 전달이 되어지게 되고, 그 캐치절에 있는 구문들이 처리가 되어짐으로써 예외 상황들을 적절하게 핸들링할 수 있게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트라이 블럭 내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과 그 문장의 실행과 연관되어지는 문장들이 위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그 문장들에서 예외가 발생되어지는 코드도 역시 트라이 블럭 안에 같이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외를 탐지하게 되어져서 예외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thro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켜 던져주는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트라이 블럭 내에 포함되어지는 여러 문장 중에서 예외가 던져지고 나서는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 구동되어지기 때문에 예외를 발생시킨 문장 다음의 문장들은 처리가 되어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특징들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의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0으로 나누어지는 일 때문에 예외가 발생되어질 것으로 간주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나눗셈의 결과를 출력하는 문장들은 당연히 수행되어질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예외 발생 시 하나의 트라이 블럭 내에 포함되어진 문장 중에서 예외가 발생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의 문장들이 처리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예외 발생 시의 처리 구조를 단순화시켜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트라이 블럭 내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되어질 때 예외를 강제로 던져주는 작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throw라는 키워드로 작성되어지는 문장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C++에서 throw문은 보통 트라이 블럭 안에서 실행되어져서 예외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흐름은 중단되어지고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과정이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throw 문장은 예외 값을 던진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어서 정상적인 흐름과 별개의 처리 과정들이 수반되어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던져진 예외는 그 예외 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캐치 블럭에서 처리가 되어지는데, 만약에 연결되어지는 캐치 블럭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강제 중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트라이 블럭 안에는 다수의 캐치 블럭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고, 각각의 캐치 블럭들은 트라이 블럭 내의 throw 문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예외를 전달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코드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C++에서의 하나의 캐치 블럭은 어떤 타입의 예외를 전달받을 것인지에 따라 지정되어진 자료형에 따라 하나의 예외만을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자료형 대신에 점점점이라고 쓰면 모든 예외를 전달받을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예외냐에 따라서 서로 처리할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캐치 블럭을 두고 그 각각의 캐치 블럭에서 그 예외에 대한 처리들을 따로 기술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요. 캐치 블럭 중 제일 마지막에다가 점점점이라고 써주어서 마치 우리 조건문의 else 절과 같이 이상에서 기술되어지는 예외들이 아닌 나머지 모든 예외에 대해서 일관되게 처리하는 구성을 갖도록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예를 보면 현재 try 블럭 내에서 throw 하기를 하나의 정수값을 던지도록 했기 때문에 정수를 전달받을 수 있는 캐치 블럭이 구동되어져서 현재 던져진 3이라는 값이 x라는 변수에 전달되어지고 그 값을 가지고서 캐치 블럭이 처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캐치 블럭의 처리가 모두 다 끝나면 바로 try 캐치 블럭을 빠져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throw 구문 다음에 있는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처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좀 더 실질적인 예를 살펴보면 현재 try 블럭 내에서 if 조건문에 따라 현재 n의 변수 값이 0과 같은지에 따라 0과 같으면 예외를 발생시키고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현재 n이라는 변수의 값이 5라는 값을 갖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try 블럭 내에서 예외 상황을 검사하는 구문에 의해 이 조건이 거짓이 되어지니까 else 절에 있는 구문이 수행되어지겠죠. 따라서 0이 아닌 값으로 나눗셈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적절하게 출력하는 일을 수행을 한 다음에 try 블럭이 모두 끝나면 try catch 블럭을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을 처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n이라는 변수의 값이 0의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try 블럭 내에 예외를 검사하는 부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throw라는 구문이 수행이 되어져서 현재 0의 값을 하나의 예외로 던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던져진 0의 값은 현재 정수값을 전달받는 캐치절로 전달되어지고 그 0의 값을 가지고서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하거나 혹은 재입력받는 처리 등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고 캐치절이 끝나게 되어지면 역시 try catch 구문을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있는 문장들이 수행되어지게 됩니다. 여기 구성에서 보면 현재 if else 절로 두었기 때문에 이 if 조건이 참이면 당연히 else 절이 수행이 되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이 평균을 구해서 출력하는 구문을 else 절로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throw 구문에 의해서 예외가 던져지게 되면 바로 캐치절로 이동을 하고 캐치절의 내용을 처리하고 나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구문들을 수행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둡시다. 이렇듯 C++에서는 자바와 달리 예외 객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저 예외들을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로 보통 표현하게 되어져요. 따라서 문자열이나 정수 등과 같이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들을 예외로 던져주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하나의 블럭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각각의 캐치절들은 이런 던져질 수 있는 예외들을 전달받기 위한 캐치 블럭들이 구성되어지게 됩니다. 즉 문자열을 던질 경우에는 문자열을 받을 수 있는, 또 정수를 던진 경우에는 정수를 받을 수 있는 캐치절이 제공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처럼 이 괄호 안에 점점점이라고만 표기하게 되어지면 이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다른 예외들을 모두 다 받는 그런 캐치절로 간주되어진다라는 점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예외 클래스들로 예외 객체들이 만들어져서 던져지는 자바 프로그래밍과 달리 C++에서는
이렇게 기본 자료용으로 표현되어지다 보니까 구별할 수 있는 예외의 종류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뒤에서 소개할 사용자 정의 예외라는 것이 나름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두 정수에 대해서 몫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C 언어나 C++ 언어에서는 나눗셈 연산자의 두 피연산자가 모두 다 정수형일 때에는 연산의 결과로서 하나의 정수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눗셈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몫을 구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시 10을 3으로 나눈 몫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3의 몫을 갖는다라고 잘 계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실행 시 10을 0으로 나눈 몫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10을 0으로 나누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어지면 CPU 내부에서 이 연산을 처리할 수 없어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되어지는, 즉 15번째 줄에 끝이라는 부분까지 출력되어지지 않고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연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외 상황이 발생되어진 것이죠. 디버깅 모드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면 10을 0으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나눗셈 연산을 실행하게 되어지면 정수를 0으로 나눌 때 발생하는 예외가 발생되어지면서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한 두 정수를 기반으로 몫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나누는 수가 0이 되어지는지를 미리 검사를 해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마지막까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처리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캐치절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나눗셈 연산을 수행하는 문장과 그 나눗셈 수행을 처리한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은 하나의 연관된 문장으로 try 블럭 안에다가 기술을 해주었고, 더불어서 이 안에서 발생되어질 예외를 처리할 목적으로 하나의 캐치절을 두었어요. 그렇게 발생되어지는 예외는 하나의 정수값을 전달받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전달받은 예외 값을 적절히 출력하는 형태로 캐치절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외가 발생되어지지 않는 입력값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입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외가 발생했는데 왜 비정상적인 처리가 되어졌을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발생되어질 예외 상황들을 검사하고 그 예외 상황에 따라 예외를 프로그램적으로 발생시켜주는 구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구문은 try catch 구문을 썼지만 try catch 구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처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예외가 만들어져서 전달되어지지만 C++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처리해줘야 한다라는 점을 유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하기 전에 나누는 값이 0에 해당하는 값인가를 판별을 해보고 0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예외 메시지를 여기서는 문자열 리터럴로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의 예외 메시지를 throw 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나누는 값을 0으로 입력한 경우에 처리를 보면 아까와는 달리 프로그램이 강제 중단되었다라는 대화 상자가 뜨기는 하나 여전히 프로그램은 마지막까지 처리되어지지 못하고 끝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try 블럭 내에서 if 조건문을 통해서 예외 상황을 검사해보고 그에 따라 thro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켰는데 왜 끝까지 처리되어지지 않았는가 살펴보면 현재 발생시킨 예외는 하나의 문자열로 표현되어져 있죠. 하지만 이 try 블럭과 연결되어지는 캐치절에서는 현재 문자열을 전달받는 캐치절이 구비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try 블럭 내에서 발생되어지는 예외를 전달받을 수 있는 캐치절이 없다라고 하면 역시 적절하게 예외 처리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try 블럭 내에서 발생되어지는 예외를 전달받을 수 있는 타입의 캐치절을 하나 두었을 때 우리가 문자열 리터럴을 받기 위해서 C++에서는 const 캐릭터 포인터에 변수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던져진 문자열 리터럴을 전달받을 수 있는 캐치절을 두고 그 캐치절 안에서 적절한 처리를 수행을 하도록 해보면
이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전달되어진 예외 메시지를 그저 출력하는 형태로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10을 0으로 나눈 몫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때는 던져진 예외 값을 적절히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까지 처리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나눗셈 연산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눗셈의 결과를 출력하는 일을 할 수는 없겠죠. 다만 try 블럭 안에 이렇게 예외가 발생되어질 문장과 연관되어진 문장을 같이 기술해 놓으면 예외 발생 시 이 해당하는 문장은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처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사실 이 try 블럭 내에서는 정수를 예외로 발생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캐치절은 필요 없는 구문이 되어지겠죠. 더불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현재 캐치절에 그저 점점점이라고만 기술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현재 try 블럭 내에서 발생되어지는 예외에 대해서 어떠한 캐치절에서도 처리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처리되지 않은 예외를 모두 받아서 일관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캐치절을 구성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둡시다. 물론 다음과 같이 던져진 예외를 전달받을 수 있는 캐치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하는 캐치절에 대한 내용이 처리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캐치절을 벗어나서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